친구들, 저녁 잘 먹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녁도 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진짜 이제 제법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봄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꽃들은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돌아보면 목련도 피려고 이렇게 제 붓 끝에 그 붓처럼 되게 예쁘게 그렇게 봉우리를 드러내고 있고 새싹들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나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러면 곧 피겠구나 이렇게 꽃들이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꽃시장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쁜 꽃들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꽃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꽃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표정도 되게 화사하더라고요. 꽃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 보러 가서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도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아랑곳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안타까운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늘 그런 마음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늘 그렇게 자기 머리와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기 뇌가 발전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많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나 은어적인 표현들 보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 많이 물들어 있구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어떤 세상의 패턴이나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삶에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제 기분과는 또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기분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해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 에너지는 항상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최상의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하고 생각과 감정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저한테 유익한 길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는 친구들한테도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친구들도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그냥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그렇게 낮추려고 하거나 우습게 다가온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거나 저 사람은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빨리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소용없으니까 그거는 스스로의 에너지 낭비고 마음 그런 두뇌 발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그게 내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도와서 내 몸에 그런 기운들 그렇게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소모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상대한테 그렇게 날린다고 하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욕할 자유는 언제든지 있다고 그렇게 허용 보미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여기면 공중분해되는 것들을 왜 할까? 그냥 딱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효율성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하면 그냥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낮추거나 내 정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부분을 늘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을 겪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풀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면 친구들도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막 그렇게 마음들이 많이 바뀐 걸 보거든요. 그래서 눈물 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해서 정말 많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진짜 언젠가 만나게 되면 다 안아주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예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바라는 거였거든요. 진짜 예쁜 마음으로 자신감 가지고 스스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스스로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빛과 가치들이. 근데 이제 정말 알아가는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예쁘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친구들이 가진 그런 사랑스러움이나 그런 재능들, 그런 특별함들은 제 눈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준 자체가 고맙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슬픈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으면 더 힘들 텐데도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뭐 슬픈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데 마음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이 넘쳐났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살려서 같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마음으로 살아주고 또 예쁜 마음들 나눠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더 큰 생각, 큰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요. 더 큰 사랑을 품고 더 큰 세상을 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때문에 제가 더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힘든 순간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고맙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봐 주고 다가와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사람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지혜의 눈이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먹구름 안에 가득한데 그 먹구름 세상밖에 안 보이지 어떻게 더 좋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보이겠어요. 내 마음에 꽃이 있을 때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는 마음들을 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들을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추측으로도 그 사람의 성장 배경까지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단정 짓거나 그런 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고 그냥 좀 측은하게 여기고 좀 더 그 사람들한테도 더 큰 사랑을 보내주고 우리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밉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깝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마음의 원리나 이치들을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런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 그냥 소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집중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혼자만 스스로 막 그렇게 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떤 뭐 주관과 좋은 가치를 바로 잡고 그렇게 가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뭐 어떤 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하거나 정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역할과 도덕적 책무나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책들이나 뭐 하다못해 회사라고 하면 그런 회사 규칙이나 회사 내규라도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더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인가, 이런 생각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뭐 아랫사람이 없는 윗사람은 없잖아요. 또 윗사람이 없는 아랫사람도 없고, 뭐 상하 이렇게 조직 구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 하나로만 보자면요. 그냥 물론 뭐 사람의 그런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함이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 사랑스러운 자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소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랫사람들한테 내가 덕 있는 모습으로 좀 더 사랑을 담고, 뭐 약간 실수해도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잘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상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고래고래 뭐 고함을 지르면서 아랫사람을 훈계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아, 이 부분은 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런 인격도 만천하에 다 알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포심을 조성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고 그런 만큼 다른 사람도 늘 소중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대로 받아요. 저는 뭐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숙이더라도 절대 마음은 얻을 수 없을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진심을 다했을 때, 오직 사랑을 담았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브랜드 가치는 자기만의 영역이고,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할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늘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얘기 나눠봤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늘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 부자가 된 작가 이야기. 그 사람의 태도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주디는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해 대중에 알려진 실력파 작가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고 글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가 어때서요? 물론 돈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글을 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작가님은 글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과 영감, 용기를 줍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어때서요? 올바른 태도만 취하면 금전적인 보상은 따라옵니다. 내 말에 주디는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로 돈을 좋아하지 않는 듯 보였다. 돈과 글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싫어요.
제 글에 담긴 정직함이 얄팍한 돈 때문에 변질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돈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더럽고 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걸 망치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서 뭐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밥 먹을 때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제교육, 성교육, 인간 관계에 대한 감정교육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런 경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이 선 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면 뭐 교육적인 방향,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뉴스 보니까 뭐 아기를 갖지 않는 그런 인구가 20만인가 이렇게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활적인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사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그냥 표시 먹기 위해서 잠깐 하는 정책들 이거 말고 아들들, 손주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긴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우주에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선과 악은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모든 악은 사람들이 삶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악은 무지예요. 무지의 결과는 고통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사고가 깨어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리막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쇠막대는요? 금은요? 그건 다르죠.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게 맞지만요. 사실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숫자가 인쇄된 종이에 그렇게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100달러 지폐는 사실 그저 숫자가 인쇄된 종이에 불과해요. 생각이 지폐에 힘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지폐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있다면 돈을 선하게 쓸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려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제 성격이 바뀌고 직업까지 바뀌면 어떡하죠? 저는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을까요? 이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 흐름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발전이니까요. 주디는 내가 가르쳐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학원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이 기법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주디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기 전 이 학원을 외웠다. 돈에 대한 사고를 바꾸자 삶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돈은 악하고 가난은 선하다고 믿었던 미신에서 벗어났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비난했기 때문에 돈이 도망갔다는 것도 알았다. 주디의 수입은 석 달 만에 3배로 늘어났으나 이는 주디가 앞으로 누릴 경제적 번영의 시작에 불과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돈과 친구가 되면 늘 돈이 넘쳐날 것이다. 더 충만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구다. 돈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수단이다.
인생에서 돈이 막힘없이 흐르면 나는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자. 돈은 교환의 상징이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돈은 곧 아름다움이자 호화로움이고 풍요와 안전 그리고 고상함을 뜻한다. 숨쉬는 공기처럼 성공을 내 안에 쌓아라. 성공의 기준이나 가치들은 다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참고를 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생각해서 또 방향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고는 꼭 글로 표현된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거다,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또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다 하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바버라를 소개해 주었다. 바버라는 보험 중개사로 일하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남편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요. 인터넷에서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파산해서 집을 날릴까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바바라의 말을 듣자 걱정에 앞서 강력하게 충고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남편분을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노력해 봤죠.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남편은 마치 작정하고 실패하려는 사람 같아요. 그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말하고 싶은 사람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까? 친구로부터 바바라의 남편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파산했으며 집도 싼값으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그 집을 투자하려는 이웃의 소유가 되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유는 확실하고도 타당하다. 마음의 법칙은 분명하게 작용한다. 손실과 결핍, 실패, 파산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번영과 성공을 기대하긴 힘들다. 생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느낌하고. 부자는 의식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번영을 숨쉬는 공기처럼 여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부자의 태도이지 부자가 가진 돈이 아니다. 악을 생각하며 선을 누릴 수는 없다. 선을 생각하며 악을 겪을 수도 없다. 마음의 법칙은 완벽하게 작동해 내면에 품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속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 즉 마음속에 있는 불을 풀어 움직이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을 만들어낸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부법칙을 훈련해 부, 성공, 재산을 사방에서 끌어당길 수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정신적 자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즉 인간은 여러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인간은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단 말인가? 이론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서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의지, 정신적인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느냐의 문제지 아무도 가져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지적 재산권도 죽을 때까지 평생 여러분의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증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내면의 치유 같이 해요. 또한 각 발달 단계에 대한 묵상 연습이 있다. 이런 묵상들을 통해 성인인 당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통해서 당신에게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 혼자서 이 과제들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당신 가까이 여기 봤다. 여기 읽었고 이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치료에 효과적이었지만 이것이 마법의 약은 아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현재 당신에게 중독 증세가 있다면 당신은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고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난 상태이다. 이 작업을 통해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자신의 그런 행동을 바꾸어야만 한다. 12단계 그룹은 중독을 치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늘 거기에 합류해라. 현재 그 그룹은 가장 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다. 여기서 내가 제시하는 과제는 당신이 적어도
1년간은 절제했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섭식 중독의 경우 당신의 감정은 획일적이고 아직 미숙하다. 마치 화산 속의 뜨거운 용왕과도 같다. 당신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쏟아낸다면 당신은 거기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경계선이 없는 내면 아이는 바로 중독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내면 아이의 정신적인 상처를 피해보려고 술이나 마약, 섹스, 일, 도박 같은 것들에 빠지는 것이다. 12단계 프로그램의 12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단계들의 결론인 정신적인 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중독이 영적인 파산에 대한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왜 당신이 중독에 빠졌는지에 대한 핵심 이유를 급하게 파헤치는 것은 중독으로 도로 미끄러지는 심각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이미 서두에서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고치고 이겨내고 싶다면 이제 당신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연습들을 실제로 해야 한다. 마지막 주의사항이다. 성인 아이가 그들의 진짜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은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독서하고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 관련된다. 두 개의 문을 가진 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각 문마다 그 위에 표시가 있다. 한쪽 방에는 천국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방에는 천국에 대한 강의라고 써 있다. 대부분의 상호 의존적인 성인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강의라고 쓰인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성인 아이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성인 아이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들은 어른으로서 당신에게 부모 노릇을 했다가 때때로는 상처받고 이기적인 아이처럼 당신에게 부모 노릇을 한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중독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란이며 예측 불가능하다. 어떤 이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은 마치 영화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결국 끝까지 줄거리를 이해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른 이는 포로 수용소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할 정도이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에게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할 필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당신은 과거를 치유할 때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머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기제다. 사람은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뭔가를 강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느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은 상처받은 아이의 수치심 중독 속에 갇혀있는 얼어붙은 거대한 감정의 저장고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당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원한다면 근본적인 고통을 다루는 실제적인 작업을 해야만 한다.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12단계의 프로그램에서 종종 듣는 것처럼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어린 시절을 버림받은 방치,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과제를 하는 것으로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보장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아주 기뻐하는 작은 아이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이의 분노나 슬픔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내면의 아이와 함께 인생을 더욱 즐겁고 창조적이고 멋진 방식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그런 영감들을 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그래도 봄날처럼 좀 포근했죠. 요즘에 막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바지 입고 뛰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기는 하니까 또 저렇게 반바지 입고 운동할 정도로 몸이 날이 좀 포근해지긴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봄 기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도 보고 또 나무들 많은 데 가서 산책도 하고 뭐 가까운 꽃시장에 가거나 그렇게 꽃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나 정서적인 환기들을 자주자주 시키고 하늘을 자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늘 보면 하늘 색도 날마다 다르고 구름 모양도 날마다 다르고 그런 햇살 느낌이나 그런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기쁨들, 그런 행복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느끼고 그런 행복의 빈도수를 높여서 늘 많이 웃고 행복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실질적으로도 특히 친구들도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은 진짜 언제가 마지막 축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못해준 마음이 너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해주고 좋아한다고 뭐 많이 마음으로 아낀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아끼지 말고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자주자주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또 잘 때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많이 많이 웃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마르면 마른 모습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전 친구들 많이 웃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개구쟁이처럼 깔깔깔 웃고 장난치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슬프면 정말 심장 아파가 숨이 안 쉬어도 정말 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이렇게 찾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굿라이프.